네, 이번 시간은 MPLS VPN의 이제 루트 타겟, 실제 앞 시간에 이제 컨트롤 플레인에서 보면 실제 고객사 A, B 뭐 하나의 MPLS VPN 망 사업자에서 라우팅을 분리하는 로직이 실제 정보를 넘겨줄 때 붙여서 나가는 루트 타겟이라는 정보, 루트 타겟이라는 이 정보를 가지고 P에 속해 있는 버프가 특정 루트 타겟을 받으면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고객사끼리는 해당 정보에 대해서 상호 공유할 수 있게끔 같은 루트 타겟을 쓰는 거고요. 다른 고객사다라고 하면 또 다른 그 고객사만 통신할 수 있는, 주고받을 수 있는 이 루트 타겟을 사용함으로써 실제 두 고객사가 같은 망을 쉐어하고 있지만 서로 통신이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이제 그걸 토대로 실제 뭐 예를 들어서 MPLS VPN망을 어떤 식으로 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시간은 일반적인 이제 통신 사업자 같은 경우는 워낙 다수의 고객사들을 실제 전용선 회선을 제공한다는 1차 타겟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까지 서비스를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나 뭐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룹사 같은 경우가 계열사 자체의 이제 망을 어떻게 보면 쉐어를 하면서 그 계열사끼리는 어차피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이제 라우팅망, 사설망을 가질 수 있게끔 망을 분리하면서도 실제 어떻게 보면 좀 더 쉐어드 형태를 효과를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서비스들을 이제 그 계열사들을 상대로 서비스를 하는 케이스가 있겠죠. 그런 형태나 아니면 이제 하나의 기업에서도 망을 분리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뭐 서비스를 런칭을 해서 외부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상에서 뭐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실제 RT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냐에 따라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를 예를 들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앞 시간에 이제 MPLS VPN망에 실제 라우팅 분리하는 로직에 대해서 복습한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림상을 보시면 파란색의 고객사가 있고요. 뭐 요 파란색의 고객사는 실제 지금 이 망상에서 P에 두 개의 사업장 C가 붙어 있죠. 그리고 각각 네트워크가 10.10.10. 빵이라는 네트워크와 10.10.10.20점대라는 네트워크가 붙어 있고 이 MPLS VPN망에 P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뭐 거기는 기본적으로 이 정보를 P에 있는 이 버프가 넘겨줄 때, 다른 P들한테 넘겨줄 때 루트 타겟을 뭐 101번을 썼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거를 임포트도 101번, 익스포트도 101번. 그러면 이제 이 위쪽에 있는 이 버프에서 10.10.10. 빵이라는 네트워크 정보를 뭐 스태틱을 잡을 수도 있고요. 잡아서 MPI BGP로 다른 P들한테 넘겨주겠죠. 그때 요 P 밑에 그림에 있는 P의 이 파란색에서 똑같이 RT가 101번을 익스포트 임포트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 10점대 네트워크 이 버프에도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이 버프도 20점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다른 P들한테 넘겨줄 때 루트 타겟을 101번을 붙여서 넘겨주면 상호 통신이 되는 구조가 되겠죠. 이게 A 고객사의 망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LG 고객사는 일단 각각 로컬에 자기 네트워크와 통신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 사업자, 통신 사업장에서 양쪽에 있는 사업자끼리 어떻게 보면 전용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 그런데 예를 들어 이제 이 사업자망에 어떤 관문 서비스를 통해서 나는 인터넷도 쓰고 싶다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 뒷단에 어떤 특정 C에서 인터넷을 뽑아서 나갈 수도 있어서 여기서 이제 디폴트를 다른 사업장들이 쓸 수 있게 전달을 해줄 수도 있는데, 요게 뭐 데이터 센터가 예를 들어 이 방화벽 서비스라고 할 수 있죠. 방화벽 서비스, 관문 방화벽. 이 관문 방화벽 서비스를 쉐어드로 제공을 또 해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게 뭐 최근에는 특히 이걸 피지컬하게 분리도 할 수 있지만 방화벽 자체도 이제 가상화 기술 때문에 박스를 쉐어하면서도 독자적으로 이렇게 이것도 뭐 인스턴스라고 하죠. 예, 인스턴스를 방화벽 인스턴스를 별도로 분리해서 이 A 고객사를 위한 방화벽을 여기에 구축을 하고요. 이걸 뭐 어떻게 보면 방화벽 가상화, 이걸 뭐 X86 기반으로 했다라고 하면 방화벽 서비스를 NFV로 제공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PE에서는 이 A 고객사의 관문 방화벽인 이제 인터넷을 통신을 하기 위해서 이제 디폴트 정보를 여기서 전달을 해주겠죠. 여기에 있는 이 위에 버퍼에서도 디폴트 정보를 주면서 얘도 RT를 똑같이 설계를 하면 디폴트 정보가 여기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양쪽에 있는 사업장에서 인터넷은 이렇게 방화벽까지 전달이 바로 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노란색을 사용하고 있는 이 B라는 고객사도 뭐 같은 개념으로 20점대에 대해서 통신을 하는데 얘는 RT를 102번을 썼다라고 가정을 해서 똑같이 뭐 관문방화벽 서비스를 이 사업자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는다라고 하면 AU 고객사와 같은 형태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만약에 A하고 B 간에 보안 서비스도 이 서비스 사업자가 예를 들어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 이 보안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이 A하고 B하고 통신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통신을 하고 싶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네트워크 정보가 상호 교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노란 뭐 사이트에서 20점, 20점, 20점 빵이라는 이 네트워크에서 10점대로 통신을 한다라고 하면 원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나갔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죠. 뭐 그렇게 되면 대부분 이제 인터넷 나갈 때는 여기서 또 방화벽에서 PAT를 하기 때문에 인바운드 서비스가 하기 위해서는 뭐 이걸 NAT를 1대1로 또 걸고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해요. 사실은 그게 맞죠. 망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면 서로 다른 고객사라고 하면 이런 서비스보다는 상호 이제 DMZ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중개하게끔 서비스를 설계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 이제 A하고 B가 특정 대기업군의 같은 계열사예요. 그래서 뭐 사설망 안에서 어떻게 보면 바로 통신이 가능한 구조. 물론 그러려면 이 IP 망 자체에 IP 대역 자체는 중복이 돼서는 안 되겠죠. 예.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했을 때 뭐 이거를 쉐어드로 방화벽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고 하면 이 빨간색 버프를 이 서비스 사업자가 만들어서 예를 들어 RT를 설계를 할 때 뭐 50번 10번이라고 할까요? 예, 밑에 RT를 익스포트를 뭐 10번으로 던지고 그리고 임포트를 얘가 101번이었나요? 11번으로 던진다고 하면 얘네가 자기들 정보를 이제 이 버프가 받을 수 있게끔 이 네트워크 정보에 이 해당 버프에 RT를 익스포트를 11번을 추가를 해주는 거죠. 예, 여기도 똑같이. 그럼 이 네트워크 정보들이 다 이 버프상에 존재를 할 겁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정보를 얘네가 이제 전달을 할 때 상호 가지고 있는 정보를 얘네가 또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는 이 네트워크를 뭐 포함되는 네트워크나 아니면 특정 네트워크 이 해당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정보를 얘가 이제 뭐를 들어 스태틱으로 이 방화벽 형태로 잡아주고 10번을 달아서 던져주게 되면 이 정보가 얘네 입장에서는 20점 20점 파란색 고객사 입장에서 20점 20점 20점대가 이제 임포트 10번을 하게 되면 20점 20점 20점대를 얘가 방화벽 형태로 잡아주고 이 빨간색에서 이 빨간색의 정보를 얘한테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이 네트워크상에서 20점 20점대로 통신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 버프가 바로 방화벽으로 EP로 전달이 돼서 방화벽까지 바로 나갈 겁니다. 물론 이 버프 자체에는 스페시픽한 정보가 다 이제 저장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 라우팅을 뭐 IP 기반으로 룩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통신이 방화벽까지 안 가겠지만 MPLS VPN망의 포워딩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들어올 때 인그레스 P에서만 IP 헤더를 룩업을 하고
바깥쪽 여기서 나갔다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아웃그레스, 이그레스 PE에서는 태그 스위칭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온 패킷은 이 넥스톱 정보까지 바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방화벽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이 방화벽에서 필요한 룰을 적용을 받고 다시 얘가 여기는 이제 원 인터페이스 환경으로 가도 되고요. 방화벽에 따라서 아니면 이걸 들어오는 나가는 인터페이스를 분리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들어오게 되면 원 인터페이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는 이 정보와 이 스페시피한 정보가 이 버프상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전달이 되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방향도 마찬가지겠죠. 예.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나가는 형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보안 서비스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저희 SDN이나 이런 데 보면 서비스 체이닝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호 통신을 할 때는 방화벽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 이 서비스 사업자가 이제 이 해당 뒷단에 있는 어떤 고객사의 자원까지 모니터링을 제공한다 라고 하면 모니터링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쉐어드 어떤 자원들을 여기다 놓고 서비스 형태로 제공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 정보는 실제 모든 고객사가 바로 통신이 가능하게끔 또 설계도 가능할 거예요. 그것도 똑같이 RT를 구성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서비스를 특정 고객사만 받는다라고 하면 뭐 특정 고객사를 위한 RT를 별도로 하나 더 생성을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뭐 A 고객사만 이 100점 100점 100점대랑 통신을 시켜야 되겠다 라고 하면 기존의 A 고객사 버프 쪽에 이 해당 버프의 RT를 이 A 고객사용으로 A 고객사 101번을 쓰기 때문에 101에 10번을 붙여서 뭐 10,000, 110 이렇게 해서 임포트 익스포트를 같이 제공할 수 있게끔 양쪽의 버프, 이 기존의 A 고객사의 버프와 이쪽 버프에 추가해줘도 될 거고요. 위에 이제 방화벽 서비스처럼 특정 RT를 같이 하게 되면 다른 고객사랑 중복이 되기 때문에 임포트 익스포트 RT를 좀 분리해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특정 고객사뿐만 아니고 특정 PE의 특정 인터페이스 네트워크 이 버프에만 뭐 특정 네트워크끼리 통신이 가능하게끔 할 수 있는 게 이 MPLS VPN의 어차피 라우팅에 대한 로직이다. 그게 루트 타겟이라는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실제 이 망 서비스상에서 특정 고객사, 특정 PE의 인터페이스에 붙어 있는 네트워크만 어떤 네트워크와 통신을 가능하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특정 방화벽 같은 서비스를 놓고 보안 서비스도 제공이 가능하다라고 통신 플로우상에서 네트워크 플로우상에서는 마음껏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실제 뭐 웬 서비스뿐만 아니고 뭐 데이터 센터 내부에도 이렇게 이제 가상화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PE를 많이 안 쓰고도 서비스가 제공 가능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걸 뭐 클라우드 형태의 서비스랑 엮어서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퍼블릭이 아니고 프라이빗 같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특정 기업들 기존에 뭐 전용망을 독자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기업들도 MPLS VPN에 대한 기능을 올려서 망분리 한때 망분리 유행했었죠. 예. 그래서 뭐 업무용 같은 경우에 업무만을 통신할 수 있는 버프를 하나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인터넷은 이 업무용 망에는 디폴트 정보를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스페시픽하게 고객사의 특정 네트워크 안에서만 통신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서 업무용 이제 자원들은 여기에 이쪽 해당 버프에 붙이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쓰는 PC들 같은 경우는 특정 버프를 또 인터넷을 통신을 가능한 뭐 디폴트 정보가 있는 버프를 만들어서 그쪽 PE의 인터페이스에 뭐 인터넷이 나가는 그 인터넷이 필요한 인터넷 접속이 필요한 PC들은 또 연결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하나의 기업 안에서 망분리도 MPLS VPN 기능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보안 서비스나 공용 서비스들 뭐 다수의 고객사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뭐 데이터 센터 내부까지 구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PLS VPN에 대한 기능을 이해하셨다라고 하면 이렇게 실제 필드에서 업무에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MPLS VPN 기술의 응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